여러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요,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기 때보다가 지금 충격이 더 크다. 이런 보고서가 이미 나왔어요. 한국은행에서 말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가 더 큰 이유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게 민간 소비 증가율입니다. 코로나19 때 보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좌측에 있는 도표처럼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때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은요,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예상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OECD 보고서 그대로 빌리면요, 이 자료가 OECD 보고서잖아요.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2분기 만에 소비 GDP가 떨어진 게 12.3%입니다. 12.3%. 그런데 왼쪽에 있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요, 4.2%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가 금융 위기 때보다가 3배 높다, 3배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소비 침체가 된다는 것은요, 곧바로 경제에 엄청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은행이 이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는 기존의 지금까지 위기와는 상황이 다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기가 닥치면 GDP, 국내 총생산 감소보다는요, 소비 감소 폭이 작습니다. GDP보다가 소비 감소 폭이 작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GDP 감소폭보다가 소비 감소폭이 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이것은요, 앞으로 GDP 감소폭이 더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지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도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은 소비예요. 그 다음에 이 퍼플 자주색은 GDP입니다. 소비는 꺾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꺾이잖아요. GDP가 줄어드는 것보다가 소비가 줄어드는 게 더 커진다. 야, 이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위기야 14.4%니까 그 수준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수준에는 2배가 될 정도로 커졌고요. 2배가 될 정도로. 옛날에 카드 사태 때보다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한민국도 이건 예외가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도표에서처럼 우리도 6.5%까지 내려갔다는 것은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반증해 주는 겁니다. 지금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4.2%였잖아요. 카드 사태는 마이너스 1.5%고 4.2%에 6.5%까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순 비교는 이렇고요. 단순 비교는 이게 1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차 확산기까지 왔잖아요. 올해만. 앞으로도 지금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까지 있습니다. 아직 9월이에요. 10월, 11월, 10월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위기까지 한 번 더 덮치면요, 이게 IMF 외환위기 때보다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역대급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역대급으로 어려워진다. 이게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비가 줄어든다는 뜻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소비가 줄어들면요. 이게 기업의 생산이 당연히 줄어듭니다. 기업의 생산이 줄어들면 인력 감축을 하려고 들어요. 인력을 안 뽑는 건 당연하고요. 예. 인력 감축을 하려고 들면 고용시장의 참것까지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재화소비 그러니까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 소비가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나마 상품 소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해 주면서 자동차 판매 엄청 많이 됐죠. 예. 그러니까 상품 소비는 마치 대체 소비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체 소비처럼. 내가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자동차 사줘. 자동차 사줘 하는 게 해외여행 못 갔으니까 자동차 사줘가 말이 통한다는 거죠. 이게 대체 소비인데 이런 대체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소비는 괜찮지만 서비스 소비는 이거 지금 형편없다. 서비스 소비는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소비가 나빠지는 데는 뭐 당연하죠. 대면 사업이라고 하는 대면 서비스 쪽에 충격이 많이 가해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서비스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을 안 해요. 안 움직여요. 정부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지만 실제 이동도 안 합니다. 자 보세요. 구글에서 이동성 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요. 빨간색입니다. 좌측에. 지금 1차 박상기보다 2차 박상기가 더 심각합니다. 예. 소비는 1차보다는 2차가 좀 낫다고 하지만 그 폭이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그러면 실물 경제의 충격은 그만큼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여기에다 보시면 지하철 이용객 수도 대구가 연두색이 대구거든요. 예. 대구는 진짜 심각했었지만 지금 다른 곳 서울 수도권을 봤을 때는 2차 확산기가 더 심각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덜 움직이고 있어요. 지하철 이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서비스 소비는 앞으로도 심상치 않다.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팬데믹 때가 지금 소비 관련해서 이동량이 21.6% 줄어들었다면 지금 2차는 33% 정도 줄어들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경제를 떠받쳐주는 바닥 경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게다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모래성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이 위험해집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카드 사용액을 보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차 때와 2차 때 보면요. 지금 2차 때는 빨간 선이 2차 때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1차 때는 빨리 회복했지만 2차 때는 지금 빨리 못하고 있는 회복세입니다. 2차 확산기에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액이 마이너스 25%입니다. 1차 때보다는 낮아요. 1차 때는 28.9%거든요. 그런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1차 때보다 감소폭이 더 큽니다. 1차 때보다. 결국은 수도권 자영업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왼쪽에 도표도 보시면 지금 1차 때도 카드 사용액이 줄었지만
2차 때도 이 파란색이 2차 때인데 2차 때도 카드 사용액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닥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에 인천, 경기, 서울에 말입니다. 자영업자가 41% 정도 모여 있어요. 이 41%가 이만큼 충격을 지금 떠안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마도 실물경제의 충격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실물경제의 충격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특히 올 연말부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잖아요. 한국은행은요, 올 연말이나 내년도 이 서비스 소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 말은 코로나19가 제대로 안 잡힌다, 이 말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제대로 안 잡힌다, 이 말은요, 이제 상품 소비, 쉽게 말하면 재화의 소비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요소라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재화의 소비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소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의 축은요, 소비의 축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4가지 축이잖아요. 4가지 축. 이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나 대면 소비가 위축된 만큼 온라인 소비가 늘어날 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대면 소비하고는 다른 문제다. 근데 대면 소비가 이게 뭐 내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긴 힘들다, 내년 전체적으로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외 소비도 우리는 많거든요. 해외 소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해외 소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해외의 의존도가 크다는 거예요. 3.9%나 됩니다. GDP 대비. 미국이 1.5%고요. 일본이 0.6%인 걸 감안하면 우리는 외국인들이 와서 국내 와서 소비해 주는 게 굉장히 큰데, 이거는 요원합니다. 지금 외국인 입국자는 뭐 99%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소비인데, 대체 소비도요, 버는 게 없으면 대체 소비도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체 소비도. 대체 소비까지가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회복이 쉽지 않다. 내년에도 L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 최악의 이야기까지 지금 한국은행은 내놓고 있습니다. L자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도 회복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행에서도요, 지금 우리 경제를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마이너스 1.3%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3%예요.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도 그렇고요,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도 소비의 회복은 쉽지 않다. 아마 이번에 4차 추경을 통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지만 이 2차 재난지원금이 결국 소비 진작에 많은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얼마나 미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지금까지 1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전체 금액의 30%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 와우, 이게 소비 진작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요, 국가 채무만 더 늘렸다, 이런 비난을 명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한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